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가로하고 진행 중이라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4월 22일 날 이제 지표를 발표를 했고 이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지표들이 있구나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커싱된 게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이라고 하면 이제 옆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있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런 쪽에 이제 조금 포커싱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ESG가 막 이렇게 화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 ESG가 화두가 됐던 그 세계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향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의 CEO로 재직 중인 이제 레리 핑크가 있는데요. 이 블랙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명실공히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자산 운용 규모를 보면 8조 6,8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9,600조 원이 되고요. 감이 오시나요? 9,600조. 네, 좀 대단한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CEO인 레리 핑크가 2020년 초에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ESG를 투자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라는 이제 서한을 보내고요. 올해 초에도 또 한 번 주주 서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 이게 이제 뭐 엄격한 의미의 탄소 중립은 아닌데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 가능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영향력이 있냐면 이 블랙락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웬만한 회사의 대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금융, NC소프트 뿐만 아니라 웬만한 회사 다 이렇게 주주 명부를 보시면 블랙락이 거의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해외에서도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MSGM, 월마트 등 그러니까 이런 대주주의 이제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런 서한들을 보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지표에 이제 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이제 요거를 확대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이제 ESG는 명실상부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언급해 드려 보면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탄소 절감을 위해서 배송용 차량을 전기 승합차로 모두 대체하겠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10,000대, 그리고 2030년까지는 10만 대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또 얼마 전 7월에 이제 발표했던 이슈인데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죠. EU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수준까지 그리고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탄소 국경세 초안을 발표를 합니다. 또 이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 2035년부터는 이제 신규 휘발유 디젤 차량, 즉 내연기관 차량이죠. 차량 판매를 유럽에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못 팔게 되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야흐로 전기차 시장이 대세의 흐름으로 온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국내 기업에서도 이제 SK텔레콤에서는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2050년까지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에서도 이 ESG 관련돼서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이죠. 그래서 어제 공교롭게 기사를 보면은 2021년 8월 25일 기사인데요. 어제부로 그 900조를 돌파했대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기사 올려드린 거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2020년 네.
786조고 2021년 원래 839조로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뭐 광고창이 하나 떠서 이걸 좀 자르고 갈게요. 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어제 900조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었으니까 요건 이제 추정치 전망치였던 거고 실제로 연기금 규모도 상당하다. 그런데 그 연기금에서 어떻게 하겠다? 2년 내에 이제 운용기금의 50%를 ESG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세적인 흐름이다라는 걸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뜻이 이제 요 밑에 투자학도의 로드맵 기한들을 보면 2015년 11월에도 2015년 12월에도 이제 ESG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부터 ESG라는 단어들은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더더욱 업계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모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 이제 이름만 들어도 진짜 굵직한 그런 사모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UMPRI 서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실제 ESG라는 단어가 파생된 유래가 이제 요 UN 책임 투자 원칙에서 이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도 우리 ESG 관련된 투자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슈였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우리는 뭐 이제 이미 알파고가 이긴 거를 알고 있는데 ESG 측면에서 이제 분석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인간의 두뇌 회전을 전력량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20와트 수준의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파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이제 돌리려면 1920개의 GPU와 280개의 이제 CPU와 280개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고 이게 이제 전력량으로 보면은 1메가와트, 이게 100만 와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비교해 보면 이제 5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ESG 승자는 명실상부 이세돌 구단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례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ESG는 정말로 그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앞으로 갈 메가 트렌드이자 필수 생존 전략이다. 어디서요? 투자 업계에서, 투자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이 트렌드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사업에서 연계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무관한 사업인데요 라고 하시면 뭐 억지로 뭐 부자연스럽게 뭐 연결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기업이 다 ESG 관련된 기업은 아니니까. 다만 현재 이제 내 사업의 방향성, 아까 이제 자동차 시장 내연기관 그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맞는지 정도는 좀 보시고 그 흐름에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ESG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